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번 주에 좀 추웠는데 명절 이후에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3일 동안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풀린 날씨에서 또 새롭게 새로운 시장, 또 중요한 올말이죠. 연말이 아니라 올말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우리 모두가 좀 정신을 집중하고 1월에 양봉이 났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의 핵심은 FOMC죠. FOMC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띄고 나타날지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굉장히 결론적으로 강성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파웰이 강성 발언을 하거나 시장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장이 무너진다면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보다도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 하나하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냐. 기존 강세 종목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속 상승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존 강세 종목을 대체할 새로운 얼굴이 시장에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얼굴들이 시장에 나와야 기존 강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기존 강세 종목이 이번 주에는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익 실현을 해라. 이익 실현을 하고 일단 이익을 챙기고 현금을 가지고 또 혹시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면 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주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이런 근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번 주 시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주절주절 긴 이야기니까 틀어놓고 주무시던 결론만 보시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두 개로 쪼개지도 않고 하나로 그냥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번 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이번 주 핵심은 FOMC 발언이죠.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저는 강성 발언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바로 한 번 더 밟아주고 싶은 생각. 기존 로봇, 챗 GPT죠. 챗 GPT, AI, 클라우드에서 지속 상승이 일단 전망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른 것들, 과열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익 실현의 주의다, 한 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춘절을 맞춘 중국의 리오픈주가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날지 지금 보면은 중국인들이 현찰을 가지고 세계로 휘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 이런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항상 소문난 장치는 먹을 것이 없다. 이게 기본인데 요즘 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많은 잔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리오픈을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거냐, 중국 내부에서 나타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투자 핵심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뉴페이스. 이 시장을 이룰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는 게 제일 또 중요한 문제죠. 로봇, 챗GPT, AI, 클라우드를 이룰 그 새로운 그 무엇, 이걸 찾는 노력,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번 주의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달러 지수를 보면 달러 지수가 살짝 상승했죠. 101.92. 하지만 아직 102까지는 회복을 못한 상태니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아주 뭐 센세이션은 테슬라가 또 10% 이상 상승했다는 거 10.99. 그래 제가 지난 토요일 스터디 모임에서 테슬라의 이 상승 요인의 대부분은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도 있지만 결국은 전부 환매수다. 그동안 공매 쳤던 것들, 공매도 매도로 쳤던 것들 환매수다. 네. 이 환매수가 아주 급하게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10%씩 두 번씩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 이 환매수가 테슬라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다. 물론 Q가 늘어나고 생각보다도 2차 전지가 잘 팔리고 문제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환매수를 촉발을 했는데 그 환매수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공매를 찾던 세력들이 급하게 환매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테슬라는 200달러까지는 충분히
뭐랄까 대꼬받고 되돌림이 가능할 것이다. 200달러 이상부터는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엔비디아가 200달러를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203달러까지 왔는데 지금 챗 GPT, AI, 뭐 클라우드 모든 핵심은 GPU라는 거예요. GPU. 이 GPU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GPU를 만드는 핵심 기업이 엔비디아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스터디 모임에서 우리 반도체나 이쪽 강의해 주시는 뭐 애널리스트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현금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지만 GPU가 살려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우리 테슬라와 함께 가장 많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이 엔비디아죠. 결국 챗 GPT든 AI든 로봇이든 전부 GPU가 핵심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중국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인 것들로 박살이 났는데 회복하면서 엔비디아가 일단 2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목표는 250달러까지 가야 되겠죠? 저는 250달러 정도가 단기적인 박스권의 상단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때는 아니죠. 250달러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에 이제 긴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번 주 FOMC는 과연 독일까 시장의 사탕일까?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탕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 우세하죠. 이 시각의 기본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 2월 FOMC에서 25비 인상 일단 확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 다 동의하죠. 시장이 금리 인상을 3월로 종료를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FOMC 기자회견에서 2022년 9월 언급했던 금리 인상 중단의 전제 조건이 세 가지겠습니다. 첫째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률 둔화가 지속돼야 된다. 두 번째는 과열된 노동시장의 쿨다운 신호가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가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할 수 있다,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들을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처럼 약간 또, 뭐,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이번까지는 독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단기적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단기적 충격 때 사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논리죠. 충격 때는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충격이 올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받을 것 같아 그때 사야 한다는 게 이제 기본 논리인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강하다. 얼마 전에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방정부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연준 인사들이 중시하는 지수가 슈퍼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이는 서비스 물가에서 주택부 물가를 뺀 건데 12월에 전월 대비 0.32% 증가를 했다는 거죠. 슈퍼 근원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에서 주택 부문을 뺀 건데도 0.32% 전월 대비 올랐다는 거죠. 아직도 슈퍼 근원 서비스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여전하다는 거죠.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번 PC 물가 지표에서 실질 소비는 상품이 마이너스 0.9% 감소했으나 서비스는 0.0% 정체한 것으로 나온다. 즉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할 때까지는 좀 더 강력한 독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PC 물가지수인데 PC YOY로는 지난달에 5.5, 이번 달에 5.0, 코어 CPI는 4.7인데 4.4로 빠졌는데 여기에서 서비스 물가지수가 빠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FOMC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키포인트다. 이 부분 때문에 강력한 독설이 한번 더 나타날 것이다. 발로 밟아줄 것이다. 이 의견도 일부 있는 거죠. 소수지만 저는 이 의견에 살짝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발표된 PC 물가라든지 기존 발표된 지수들을 좀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분 물가는 아직 견조하다. 소비가 잘 버텨야 침체를 피할 수 있는데 소비 하락 중이라 좀 걱정은 된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죠. 원래 소비가 둔화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맞는 그림이고
연준도 이를 원하지만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도 안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다. 머릿속에 확 박혀고 있어야 되는 거죠. 12월 PC 물가 둔화에도 렌트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은 파월 의장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그의 매파적 메시지가 유지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일단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심리에 완전히 꺾이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한 번 더 밟아주는 의도적 강성 반응이 전망돼 단기적 충격은 있을 것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덫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해 내려오면 그때도 팔 때가 아니라 반대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 부분이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이번 FOMC에 관련된 제 생각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주 시장 전망을 했는데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인데 긍정적인 전망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은 뭐가 있을까? 첫째,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전망되죠. 네. 박스권 상단이 2,500인데 2,500에 거의 다 와지. 2,500에 오면은 틀림없이 인덱스 펀드, 특히 우리나라 은행 신탁이라든지 이쪽들이 인덱스 펀드를 많이 다루는데 이들이 2,500 되면 물량이 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어떤 뭐랄까 좀 긍정적인 뉴스에 더 빨리 반응했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단기 조정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락 리스크는 파월의 강성 발언과 경기 둔화 우려 심화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과열이 나타나고 있죠. 다양한 기술력 지표상의 천장지구가 나타나고 있어서 2,500 근처에서는 바로 뚫고 가기보다는 단기 조정이 한 번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20일 이격도죠. 이격도라는 것은 현재 주가를 그 다음에 이동평균 주가로 나누는 건데 이동평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거죠. 100이 넘어가면 과열의 모습이 거의 110이 가까워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격도가 올라가 있죠. 지표상으로 과열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12.6배, 12.5배까지 올라와 있는 거지만 보통 10점 몇 배, 2배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2.6배까지 이렇게 한 20% 올라왔는데 이 정도는 과열이다. 이 정도가 우리 코로나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 있는 거죠. 과열 징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Q는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진 않죠.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대답을 한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목에 차간다라고 또 보는 면도 있는 거죠. 핵심은 외국인의 매수가 될 수 있느냐, 이 여부하고 중국의 리오픈 강도인데, 먼저 외국인의 매수 지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은 지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 3개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조 넘게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자 채권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올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올해죠. 1월 1일부터 2조 3천억이나 채권을 순매도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는 머니 무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미국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돌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돈을 넣는 달러 약세, 국내 시장의 저평가, 중국 리오픈 수혜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달러 약세가 이제 101, 102 지수가 있는데 100이 깨질 때까지는 좀 더 강세를 갈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좀 더 있을 것 같고 저평가는 아니다.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셋 중에 하나는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지표이고 중국 리오픈 수혜 가능성은 1차적으로 살짝 상승인데 본격적으로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셋 중에서 두 가지가 이미 우리들에게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에 대한 요인 3개 중에서 2개가 맞았다는, 지금도 유지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돈은 들어올 확률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조 규모가 맥스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3개월 동안 9.3조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한 1, 2조, 과거 보니까 3개월 동안 12조 정도 들어오는 게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10조면은 11조, 12조 정도 거의 다 와간다. 7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한 주, 이번 주 한 주만 본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강세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의 리오픈 기대감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중국이 이 춘절이 끝났다. 항상 과거 경험상 춘절 연휴에서 양해 3월 3일에 4일은 양해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누적 순매수의 9.1%가 주로 이 기간에 중국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코로나 집단 면역 가능성이죠. 빅테크 규제 마무리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유의하고 이제 양회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문자화시켜서 실행 전략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월 4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수혜는 확실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얼마나 선반영됐을까? 제가 봐서는 60% 정도 선반영이 됐는데 막상 나오면 한 3, 40%는 한 번 더 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옆에 쉬죠. 이 기간이 한 번 더 상승할 기간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언제 나타날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2월에는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3월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또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하다. 중국 리오픈이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막아줄 것이고 상승의 모멘텀으로 본격적으로 2차 상승의 트리거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주절주절 뭐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강성 요인과 뭐 약세 요인을 봤는데 단기적으로 약세 요인은 정리하면 FOMC다. 강성 발언을 할 것이다. 강성 발언을 하지만 일시적으로 단기 충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충격이 나타난다면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시장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서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죠. 한번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챗GPT, AI 대 클라우드는 더 간 것인가? 지난주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단기적으로 로봇이나 챗GPT는 이제 8분 능선이 아닌 9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전제가 깔죠. 길게 보면 다 가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9분 능선에 와 있다. 그러나 사항이 언급된 업종을 제외하면 다른 떠오른 대안이 될 만한 업종이 없다는 게 이들이 9분 능선에 오더라도 바로 꺾이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업종 내에서도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에 이른다는 전형적인 상승의 마지막 단계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꺾여서 내려가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플러스 10% 이상 상승 시에는 무조건 이익 실현 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나 챗 GPT, AI, 클라우드는 올라오면 올수록 줄여야 된다. 이익 실현을 해서 챙겨라. 단순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 또 사서 들어가는 거죠. 재매수. 재매수의 조건은 조정각이 마이너스 20%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이죠. 네, 3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3배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은 충분히 났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수급을 한번 보면 이 종목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은 팔죠. 매도에 나서죠. 국내 기관도 매수보다는 매도 이익 실현 차원의 접근이 나타난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개인들은 이제 늦게 쫓아가는데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확 터지면 이때가 또 바닥에서 재매수 기간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은 10% 먹고 팔고 10% 먹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능력이 있고 트레이딩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AI도 볼까? 얘도 5,000원, 6,000원에 시작해서 14,000원인가 6,318,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은 충분하다. 그럼 셀바스 AI 위에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약간 또 파는 모습이 나타나요. 국내 기관은 반대로 사고 이런 모습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먹을 것은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아봐야 플러스 10% 정도 여유니까 올라오면 올수록 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처럼 로봇주와 그 다음에 챗 GPT에 대해서는 구분응선이 왔다. 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 이상 올라올 때는 반드시 이익을 실현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저의 결론이죠. 컨클루전이죠.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번째 질문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 금요일 테슬라가 다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시현했죠. 이 말은 이번 주에도 2차 전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이는 수구 측면에서도 공매도 물량의 환매수가 상승의 동력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2차 전지 업종의 주요 우려 요인은 수요 둔화와 고객사의 단가 인하로 인한 마진 훼손 등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 셀 메이커들의 2023년 1분기 수요는 견조하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IR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3년 글로벌 배터리 수요를 33% 증가한 890기가와트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3% 증가는 나쁜 수치는 아니죠. 지역별로 성장을 보면 북미가 60% 중후반. 오, 대단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나라는 북미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40% 중반, 중국은 20% 중반으로 시장 예상보다도 유럽이 견조한 성장력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 예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흔들렸던 것은 유럽 시장이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전기값 인상 등,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도전, 침략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작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2023년 전망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IR 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시장 전망을 이야기했죠. 2022년 670기가와트에서 890기가와트로 33%가 증가할 것이다. 지역별로도 미국 60%, 유럽 40% 중반, 차이나 20% 중반. 그래서 유럽이 생각보다도 강한 모습이 나타날 거다. 뭐 북유럽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했던 수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분기 초반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다 반영하고 테슬라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이후에는 긍정적인 시각이 시장을 압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NF, 대주전자력, 대부 마그네틱스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봅니다. LG엔솔은 시장에서 뭐랄까 우리 사주 물량 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개인당 2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사주를 받았는데 1억은 자기 돈, 1억은 회사에서 뭐 대출 주선을 해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반은 팔 거다. 850만 주에 반은 400만 주가 시장에 쏟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물량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120조 가까이 시장에 이제 마켓캡이 형성되는데, 맥스는 저는 140조, 150조를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맥스로 가봤자 뭐 한 20%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그래서 LG 엔솔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 2차 전지는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기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부 마그네틱스 같은 것들 이제 외곽에 있던 애들을 좀 사서 담그는 것도 필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서 대부 마그네틱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업체는 또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투자 포인트이고 주제죠. 2023년 1월 전기전자 업종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월 26일 기준 코스피는 10%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 업종은 16%나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동일 기간 기준 코스피 전체 5.8조, 전기전자 업종 3조 3조를 샀고 2022년 연간 7.2조, 마이너스 9.9조 정도 팔았는데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거죠. 상승 원인은 업황의 펀드멘탈 개선보다는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반등,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수요 회복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즉 업황의 펀드멘탈은 여전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 멀리 터널의 끝을 비치는 한 줄기의 신호가 왔다는 거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펀드멘탈은 악화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뭔가 이제 바닥에 회복이 돼서 올라오면 그때는 팔아야죠. 반대로 팔아야죠. 어둡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죠. 그 어두운 것들이 펀드멘탈이 짓누르고 있지만 반대편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반도체 시장의 함수가 이제는 펀드멘탈이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불확실성 경제 상황으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인력 조정까지 단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및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우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글로벌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됐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글로벌 금리 인상 속도가 2023년 1분기 이후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를 했고 페드의 긴축 정책과 달리 2022년 4분기 글로벌 유동성 M2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이 압력이 완화되었다. 동시에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분석이라는 거죠. 그럼 반도체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 일단 DDR5 종목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심텍, TLB,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살만한 것은 EUV 관련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너무 좋은 세미나였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12나노, 14나노, 16나노 D램에서도 EUV를 쓸 수밖에 없다. 뭔가 비용을 아끼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EUV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 DUV보다 EUV를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력히 하더라고요. SNS텍, FST 등 EUV 관련 종목들이 물론 바닥에서 벌써 한 4, 50%다 올랐더라고요. 추가로 상승할 확률. 그래서 DDR5 종목군과 EUV 관련 종목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반도체는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자, 네 번째로는 그럼 중국 리오픈주는 뭘 사야 되느냐?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애널리스트는 중국 내수 수요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강할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제가 모 애널리스트라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반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 국가들과 달리 정부의 재난지원 지급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었다는 거죠. 2024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안보 전략이 성장 전략인데 동수서산 이런 쪽에 어떤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들, 미국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화장품 이런 쪽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진행된 임금 하락 여파로
중저소득층의 보복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 특히 이쪽 서구 쪽에서 생각하는 보복성이라든지 우리의 기대감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연초 이후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테마는 중국 내부의 주가가 올라간 테마를 보면 정보혁신이 혁신 이쪽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는 정보혁신. 극명히 갈린 외국인과 중국 내부의 자금 선호 섹터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토 증시 수익률 상위 섹터를 보면 소프트웨어, IT 보안, 클라우드 컴퓨터 등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대 안보 전략, 데이터, 기술, 군수, 농업 이쪽으로 중국 내부의 기업들의 섹터 쪽에서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즉 중국 내부 장급은 우리가 원했던 소비주보다는 이러한 산업 위주, 중국 정부가 밀고 싶은 미국과 싸움을 대비하기 위한 향후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강화시킨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반면 외국인은 오량의 평안봉, 기준 모태주 등 주로 전통적인 소비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이쪽이 움직이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정부 혁신 쪽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가속화될 탈세계화 흐름, 여기에 중요해진 데이터, 기술 안보, 또 동수서산, 서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거죠. 낙후된. 이런 프로젝트를 주목한 이유는 2023년부터 탈세계화 중심의 전략이 강화되면서 국가별 공급 재편이 우리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될 것이고 여기에 대비하는 쪽으로 국가가 정책을 밀고 간다. 그래서 막 퍼주기식 경제 살리기는 아니다는 거죠. 이미 미중 간 첨단 기술 분야에 첨예한 대립 국면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데이터라든지 기술 등 안보 전략 쪽으로 화두를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향후의 성장력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우리나라 반도체, 챗 GPT,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맞아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여행, 뭐랄까 항공 이런 쪽보다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을 보면 여행 쪽, 항공 쪽의 주가가 크게 오르죠. 카지노 쪽도 크게 오르고 그래서 양수 겸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여전히 AI나 챗 GPT, 클라우드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는 한편으로는 소비주,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꿀 IT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챗 GPT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커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는 참 뭘 하든지 다 좋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중국의 리오프는 2월에 한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봤습니다. 네. 1월에 핵심적으로 상승했던 로봇 챗 GPT AI 클라우드 2차 전지가 2월에도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공산은 일단 크다. 왜냐하면 이를 대신할 만한 강자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FOMC에서 파월의 강성 발언은 전망되나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때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추천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몇 종목 찍어준 종목들은 또 있었는데 스터디 모임과 카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스탠스를 좀 강하게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FOMC에서 파월이 강성 발언을 날리더라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여전히 시장에서 우상향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내공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강력히 여러분들이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